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펩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는 펩타이드 신약을 만드는 회사이면서 이러한 만들어진 약의 약효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약효가 몸속에 침투돼서 어떠한 효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지속성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그러한 약을 반복해서 투여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에는 약효가 뭐 하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이 투약을 해야 되지만 이 약효 지속성이 길어지는 이 펩트론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달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환자로서도 굉장히 좀 약을 사용하기에 편해지는 거죠. 그나마도. 그리고 펩트론은 다양한 이 스마트 디팟이라고 해가지고 약효 지속성 기술을 적용한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기술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건 PT403 그리고 PT404라는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의 이 약효 지속성, 즉 한 달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좀 핫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이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가 선진국형 병이라고 해가지고 인구들 중에 이 비만과 또 비만이 발전해서 당뇨병으로 이 발전하는 이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 가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비만 인구들이 당뇨병 환자로 발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죠. 자, 이 펩트론은 이미 전립선암 치료제와 또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표적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는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정도 약효가 지속되는 그런 지속형 당뇨병 치료제로서 이거를 지금 현재 펩트론은 한 달 정도로 더 늘려서 당뇨병 치료제의 지속성을 한 달로 늘리려는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펩트론의 이 전략은, R&D 전략은 자체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디팟이라는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양쪽으로 개발된 이 신약을 라이센스 아웃하는 기술을 지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매출액 중에 뭐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이 뭐 기술료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라이센스 아웃한 분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펩타이드 소재들을 만들어서 다른 제약사나 또 이러한 연구소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이 라이센스 아웃이나 했을 때 이게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이 들어올 때는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억 매출액이 18억으로 줄어든 상태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은 지금 한 86억 정도 3분기 누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기죠. 반기 2분기까지 한 86억 정도 발생한 상태고요. 그리고 당기 순손실도 85억 정도 발생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최대 주주는 최호일 박사 쪽이 8.38%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9.47%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대주주 지분이 낮을 경우에는 순이익을 만들어서 그 순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는 식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을 올려주는 쪽으로 이제 이 주주가치를 좀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내놓는데 이쪽은 계속 적자에 사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죠. 대신 이 기존에 연구 개발하는 것 중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들의 계약금을 늘려서 그 계약금을 왕빵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뭐 배당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자사취득과 소각을 하든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는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최대 지분이 낮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기에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 펩트론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 6월달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이게 라이센스 아웃 때문에 이제 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데요. 이게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이걸 사가려고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쪽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라는 그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당뇨병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그 업체가 지금 이 펩트론의 기술을 라이센스 인해 가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의 파닥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럼 웬만한 제약사들은 이 정도 주가가 급등하면 유상증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펩트론은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경우에 받게 되는 이 계약금도 굉장히 크고 또 마일스톤도 굉장히 유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활동에서 다른 주주들의 몫을 더 키워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지금 협상이 돼서 계약금이 들어올 때까지 좀 버텨보자 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펩트론이 개발한 이 약효 지속성 기술에 대해서 과연 일라이 릴리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평가해 줄지, 그 평가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그게 계약금으로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펩트론이 지금 시장에 알린 건 이러한 그 라이센스 아웃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시장에 공고해 놓은 상태죠. 그래도 시장은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부간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아마도 자금 측이나 이런 면에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내에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 때문에 펩트론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